대형 통신사에 근무하는 이소희 씨. 올해부터 출퇴근 시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주부인데요. 등하원 도우미를 동시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등원 도우미가 계시고 저는 출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제가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한창 오후 업무에 집중할 시간, 이소희 씨 모니터에 업무 종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직 일을 하는 동료들이 많지만 본인이 정한 퇴근 시간이 되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중도도 더욱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좀 이해 분들한테 보고서 쓰는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메일로 대처를 한다던가 뭐 이제 쓸데없는 회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 저희가 회의 시간도 1시간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올 1월부터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본인의 근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 단위로 본인의 근무 시간을 관리를 했는데 그거를 시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했고요. 또 연장 근로를 할 때는 반드시 상무급 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가급적 허용받지 않은 연장 근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요. 말뿐인 퇴근 독려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고요. 모든 직원이 시간 단위로 본인이 일한 시간을 체크해서 그 주에 남은 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철저하게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사내 분위기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가까운 직책자한테는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하거나 뭐 메시지로 보고하거나 메일로 보고해서 이런 내용을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작 필요할 때만 간략하게 보고서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에 간결화를 요청을 했는데 처음엔 직원들이 이제 한 10년 이상 늘 보고서로만 일을 했던 직원들은 그래도 괜찮은가요? 라는 그런 게 일단 직원들이 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많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정시 출퇴근제를 실시한 지 6개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6시가 되면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신세계는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며 하루 2번, 티타임이나 흡연 등을 규제하는 집중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회의 타이머를 도입했습니다. LG전자는 하루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처럼 대기업들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선 건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 왕복 85km 구간을 하루 6번 왕복하는 정금동 기사의 하루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 쉬고 그 정도 쉬고 다시 나가고 그래요. 식사 시간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운행하고 나서 맞춰서 식사를 하고 그랬나 봐요. 하루 근무, 하루 휴식하는 격일제 근무라지만 꼬박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는 건 보통 고된 일이 아닌데요. 2-3시간 운행 후 주어지는 3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보통 휴게실 가서 좀 피곤하면 누워서 좀 한숨 눈 붙이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차 뭐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하고 가끔씩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뭐 집회 같은 거나 할 때 낮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 업종도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던 버스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5, 6년, 7, 8년 전서부터 인원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근무 여건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낸다고 해서 기사들이 대형 면허에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갑자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경기도뿐만 아닌 지방은 내려가면 더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태고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그리고 주요 광역시와 달리 지역 노선버스들은 적은 임금과 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대규모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기존 운전기사들 역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죠. 임금 협상도 있고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정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야죠. 일일 2교대를 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급여를 일 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보전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급여가 적어지면 이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우리 회사로만 봐도 급여가 40에서 60이 줄어듭니다. 한 명당. 당장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 일부 노선 폐지와 배차 간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결국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버스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1953년 법정 근로시간 48시간에서 1989년에는 44시간으로 2004년부터는 주 40시간으로 시행해왔는데요. 이것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됐던 이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별도로 휴일 근로가 16시간까지 가능해 68시간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주 5일이라고 누가 주장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일주일은 7일이죠. 왜 5일입니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 휴일 근무 수당을 덜 주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겁니다. 2013년부터 이어진 논쟁 끝에 평일이나 휴일 구분 없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못 박은 건데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2021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도 크게 줄었습니다. 노선버스 운송업과 금융 등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정됐던 26개 특례 업종이 물류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예전에 산업화 초기에 프레임을 가지고 적용한 거라서 굉장히 낙후된 것이라 일찍 손봤어야 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현대사회,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노동시간에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의 범위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회식, 워크숍 등 근로시간의 범위와 산정 방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행 3주를 앞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직장 내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식 자리에 거래처 직원이 합류한다면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사내 워크숍의 경우 토의나 세미나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친목도모 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출장 기간 중 어느 정도까지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느 나라도 노동시간의 그 관리 지침이나 또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거래처와의 회식이 자기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와 지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기다 아니다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업종도 많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이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나 그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혹석이나 혹한기에 이제 작업을 못 하고요. 그리고 장마철 같은 때도 작업을 못 하고요. 또 요새같이 미세먼지 심할 때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거나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 근로 일수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데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 근무제를 유연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17년에 이제 여기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때도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좀 고려를 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좀 줬었어요. 그래서 현재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좀 연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조금 근로자나 사채 기업체 입장에서 유연하게 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선거철이나 신학기에 일이 몰리는 인쇄업. 여름철 주문이 급증하는 빙과업 등 성수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 역시 마냥 신규 채용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는 탄력 근무제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탄력 근무제를 시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기업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나라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서는 일이 몰렸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례 업종을 줄여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런 길들을 다 막아놓고 줄였다는 데서 훨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탄력 근무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 주에서는 지금 52시간 기준이지만 특정 주에서는 60시간까지 할 수 있고 다른 주에서 44시간 해서 52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주에 60시간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초과 근로를 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50% 가산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굉장히 활용도가 낮은데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도 높고 활용도도 높아갈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 재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결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는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재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이유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 일하는 103만 명의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 감소하면 많게는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의 전망인데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고용한 대기업에서는 이제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족한 인력을 새로 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하다 죽고 또 한쪽에서는 일 없어서 자살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현재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 업계와 학계 모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노동시간 줄인다고 해서 그대로 그 인원이 새로 뽑아야 될 인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흡수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에다가 생산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대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68년도에 우리나라가 3,200시간씩 일하다가 2,000시간 됐으면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입장에 따른 온도차는 있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로사회, 야근왕국이라는 오명 아래 지난해에만 200여 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미덕이다 보니까 죽는지 모르고 일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예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연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고 OECD 평균보다 306시간 더 일하고 있는데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왔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했고 올해 초 독일의 금속노조는 35시간의 노동시간을 28시간까지 줄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로시간이 긴 일본 역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하며 연장근로 제한에 나섰고 스웨덴에서는 일부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루 6시간만 일하는 노동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välkomna. 2011년 설립된 이 IT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는데요. Som eget företag och som frilans och så vidare. Han upptäckte någonstans att han fick mer eller lika mycket gjort om man kortade ner dagarna. Och bestämde sig för att när det var dags att anställa på Brat så erbjöd 6 timmars arbetsdag för att testa den modellen. 모두가 우려했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매년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6시간 노동 실험이 보여준 파급력은 스웨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Skulle inte vårt samhälle fungera? För någon måste ju laga mat och någon måste ta hand om barnen och så. Av tradition så brukar ju
Våra industrier börjar jobba klockan 8. 우리나라에서도 IT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단축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800명의 직원들은 월요일마다 오후 1시에 출근합니다. 3년 전부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4.5일제를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하다는 월요일 오전 시간의 여유. 직원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죠. 이전 회사가 금요일 4시에 끝나는 회사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간에 못 가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사실 시간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늦게 오는 거거든요. 업무 시간상으로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온전히 제 것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 만족스럽고, 주말이 보통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주말 같고 일요일은 부담스러운데 일요일까지도 주말인 거죠. 그래서 3일이 막 주말 같은 느낌. 그게 제일 좋아요. 업무 시간을 쥐어짜며 일하는 것이 대부분인 스타트업. 이것도 창립 초기는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회사 분위기가 늦게까지 오랫동안 일하는 게 답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점점 조성이 돼서 이제 개개인들이 좀 조정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2가지가 이제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랑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퇴근할 때 인사를 하면은 쟤는 칼퇴하네? 혹은 그런 눈치가 보이는 게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면서부터 좀 자유롭게 빨리빨리 갈 사람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뿐 아니라 오토 서비스 업계에서는 최근 주 35시간 근로 문화가 정착돼가는 추세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상승세. 업종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 기업 문화에 새로운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주당 2.5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분명한 건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저희는 일단은 확인을 한 거죠. 다니기 편한 회사, 일하기 편한 회사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 일에 몰입하기 좋은 회사임을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 시대의 화두가 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산업구조에 맞춰 다각도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업무를 마치면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엔 다시 한번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다음에 흡족해하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화두는 이런 노동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 좀 누더기가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적절하게 일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M 폐쇄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 편하긴 할 테지만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금이 좀 줄을 수는 있지만 이제 임금보다는 이제 자신의 삶을 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는데 많이 활력이 되고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